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매서웠던 한파도 다소 누그러지면서 서울 도심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성탄 전야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지금 명동 거리는 어떤가요? 네, 명동거리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거리 끝까지 인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화려한 조명들도 불을 밝혀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 눈이 온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등 강추위도 누그러졌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백화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명동 성당 구경하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훈훈하고 좋네요. 한 50년 전 추억을 더듬어서 한번 나와봤는데 좀 젊음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는데요. 한가운데 대형 트리가 세워졌고요.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꾸며진 체험 부스들이 들어섰습니다.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려고 트리 보러 나왔어요. 해가 지면 불 켜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려고 하고. 네, 이번 성탄절은 연휴가 또 긴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명동 일대 노점상들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명동거리에는 최대 8만 2천 명이 몰릴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서울중구청은 직원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크리스마스 연휴 나흘 동안 명동과 홍대거리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곳에 경찰 1,4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법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서울에서는 8년 만에 맞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해 70대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목욕탕이었는데요. 온탕에 전기가 흘러들어가면서 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여러 대가 목욕탕 앞에 멈춰섭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들것에 사람을 태우고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오늘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현읍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1층 온수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탈의실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여성 목욕탕이 있던 지하 1층에는 6명이 있었지만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습니다. 그 세 분이 탕 내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져 39년 전에 사용이 승인된 낡은 건물이었고 누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 외벽에서부터 전선이 어지럽게 연결돼 있고 배전함 내부에는 녹이 잔뜩 쓸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웃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목욕탕을 매주 이용하던 할머니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하고 인사드릴 겸 와서 어제 또 보고 갔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이러니까 사실 좀 힘드네요. 세종시는 지역 내 목욕탕 20곳과 실내 수영장 17곳 등의 전기 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지원대책 본부를 꾸려 유가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첫 입장을 낸 건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입장을 밝힌 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오는 29일에는 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 여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반성은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당과 정의 어떤 반대되는 관계 그리고 다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기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총선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당내 분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가 오늘 아침 1시간 반가량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에 맞서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친이재명계 지역구 공천 예비후보 심사 탈락자들이 반이재명계 숙청이라고 반발하며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걸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교회 성탄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통합 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 제시하셨을까요?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장하며 신당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만나는 이른바 삼총리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혹시 나누셨을까요? 없었어요. 당내 분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며 통합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회동도 조율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관례적인 신년 인사를 넘어 정통성을 재확인받고 당내 단합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 세계가 성탄절 연휴를 맞이했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가족 70여 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은 올해 성탄절 관련 기념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의 한 교회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올해는 가자 지구의 폐허를 상징하는 건물 잔해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Bethlehem this year is celebrating Christmas in a different way with a message to the whole world that Palestine is suffering, that Bethlehem is suffering. 해마다 성탄절이면 화려한 트리 점등식과 퍼레이드로 축하 행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모든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만 2만 명이 넘게 숨졌는데 아직도 이 비극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Bethlehem, as any other Palestinian city, in mourning. We feel sad. We decided to cancel all festivities and celebration in Christmas season. 가자 지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유엔 직원을 포함한 대가족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가자 지구 인근의 폭격으로 유엔 개발계획의 베테랑 구호 담당 직원인 이삼 알무그라비와 그의 아내, 자녀 등 대가족 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에서 이삼 가족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유엔과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표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민간인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